여러분, 아마 시티즌 비질란테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이슬람주의자, 좌파, 깨어있는 광신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패트릭 벳, 데이비드가 이걸 올렸고 이 영화가 1위를 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거나 최고 순위에 오른 독립영화 같습니다. 그가 어젯밤 시티즌 비질란테 봤냐고 하네요. 이 영화가 애플 1위인 이유가 있죠. 이 영화는 수백만 명이 느끼는 분노를 자극합니다. 정부가 자신이나 자녀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유럽에서 주로 비원주민 출신 사람들이 저지른 집단 성폭행 스캔들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 역할은 리암 니슨이 맡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죠. 사실 만약 주인공이 비백인이고 비백인이 백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복수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영화는 좌파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영화에 상을 연이어 수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비원주민 출신 사람들이 유럽 원주민들을 대규모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두드러집니다. 영국과 독일 모두 그루밍 갱단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 범죄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들이 10배, 20배, 30배나 더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봐요. 스니코, 당신은 중동 출신 이민자인데 이 영화는 당신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정말 바보네요. 이 사람들에 대해 한 트윗이 엄청나게 퍼졌고 이후 밈이 되었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좌파는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담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이민자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살해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비율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통계를 여러 번 공유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집단 성폭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영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지만 집단 성폭행 범죄의 단 33%만을 차지합니다.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집단 성폭행 범죄의 6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끔찍해집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이걸 보세요. 그 12%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인과 아프리카인은 단 2%에 불과하지만 집단 성폭행 범죄의 3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실제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슬람주의자들조차도 난리치고 있고 피어스 모건도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인 영화 감독 우베 볼을 인터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론 머스크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이 문제를 그와 논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로만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끝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는 본 걸 좋아했어요. X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겠냐고 했고 우리는 네, 뭐든지요 라고 답했어요. 짧은 기간이라면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시리아 난민 가족 중에 아들이 강간범이었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건 몇 년 전에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을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강간범이 8명이나 처벌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경단 같은 환상을 갖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15세 아이를 강간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이민자가 아닌 강간범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제프리 앱스타인도 그냥 넘어갔죠. 당신이 한 말들 생각해보면 이걸 보세요. 정말 한심하네요. 정말 한심해요. 방금 내가 보여준 통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통계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독일 이민자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독일 인구 중 아프가니스탄인과 아프리카인은 2%도 안 되지만 전체 집단 강간의 34%를 차지합니다. 이 영화는 집단 강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외국인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집단 강간의 6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자. 이 숨은 이슬람주의자. 사실 그는 숨은 이슬람주의자조차 아닙니다. 와, 그는 전에 매우 강경한 이슬람주의적 발언을 했습니다. 꾸란에 쓰여 있는 내용이죠. 모든 이교도와 비무슬림은 최악의 존재라고요. 하지만 그는 입장을 바꿨고 예전과 달리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메우디 하산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당신이 틀렸다면 오늘날 꾸란도 틀린 건가요? 그 내용이 꾸란에 있으니까요. 저 사람 좀 보세요. 정말 비열하네요. 당신은 모든 무슬림이 우익의 공격에 늘 희생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진 알 수 없죠. 당신이 그를 초대했고 말한 모든 것들 아니에요. 그건 큰 돈입니다. 저는 강간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제 영화에서 그는 무슬림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한 가족 전체를 살해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아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는 가족 전체를 죽였어요. 우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족 전체를 죽였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는 모두를 쏴 죽였어. 하지만 그들 모두 범죄자였어. 그 여자애도 범죄자였어? 괜찮았어? 그래서 대답하기가 아주 쉬워.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자경단 판타지 영화니까. 알겠어? 가족 전체가 죽는 영화가 수백 편이나 있을 수 있지. 메우디 하산이 가진 유일한 문제는 사람들이 왜 그걸 실제로 축하하느냐는 거야. 그게 사실 서구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어? 네. 그녀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으니 집단 성폭행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말한 그 소녀에게 동정을 보이기보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또다시 아주 흔한 이유거든. 부시라 셰이크 같은 사람들, 무슬림 활동가들은 실제로 이런 주장을 했어. 서양 여성들은 강간을 피하려면 히잡을 쓰고 부르카를 입고 니캅을 써야 한다고 말이야. 많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말을 10년, 15년간 계속 들어왔어. 그래서 영화에서 자경단원이 가족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누군가는 잠깐만,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도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 아버지는 아들을 감쌌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어. 그는 이게 이슬람이야 라고 했어. 무슬림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지. 2021년 다니엘 히키카츠와 토론할 때도 그가 공개적으로 꾸란이 그렇게 말한다. 이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옹호했어.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성추행을 당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야. 서구 사회는 이런 말을 오래 들어왔어. 그래서 가족이 학살당해도 동정하기보다 사람들은 있잖아 라고 해. 아마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방식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소아성애자들이 자경단에게 살해당해야 할까? 우리 법과 사회, 우리가 아는 법과 질서는 그런 일은 안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때만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내 생각엔 서구에서 극저나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소수 미치광이를 빼면 그런 사람은 드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말할 거야. 있잖아. 만약 누군가가 감옥에서 정의를 받았고 그가 소아성애자라면 난 신경 안 써. 그게 바로 메우디 하산. 너 더러운 이슬람주의자 쓰레기야. 그게 바로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는 사실 훨씬 더 은밀해. 그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서양 여성들은 강간당해도 싸다고 직접 말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무슬림들이 수백 명이나 있어. 이건 그냥 판타지 영화일 뿐이야. 그래서 그에게 저런 사람들은 어쩌죠?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매님, 범죄자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강간을 보고도 괜찮다고 했고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걸 지지하나요? 아니죠.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판타지 영화입니다. 메우디 하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내 아빠야? 이건 허구의 영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허구의 영화입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실제로 이야기 중이에요. 당신은 그가 범죄자만 죽였다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당신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관련 없는 시리아 가족이었고 그가 들어가서 처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아들이 강간범이며 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이 온건한 반응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해요. 아니요. 나는 온건한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발췌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있잖아요. 그럴만도 하지. 제가 말했듯이 만약 소아 성애자가 감옥에서 맞는다면 모두가 법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일로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당신이 그랬죠? 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온건한 반응인 것처럼 쓰였어요. 당신은 그걸 비난해야 해요. 아니요. 그건 영화예요. 우리는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죠. 물론이죠. 그건 영화예요. 당신은 그걸 비난해야 해요. 만약 제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만약 제가 극우 인사들이 폭력을 선동하는데 사용되는 무언가를 썼다면 저는 그걸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질렸다는 거죠. 이주민, 어떤 사람들이요? 당신이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프리 앱스타인에 질렸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어쩌면 수십억은 아니고 한 10억 명 정도일 수도 있죠. 사실 과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는 리뷰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비록 촬영 기법이나 독립영화이고 제작비가 큰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지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독립영화 역사상 최고의 히트작인 것 같아요. 그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원을 죽여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 일로 울지 않을 겁니다. 우림은 찰리 코크가 잘못이 없다는 걸 봤지만 많은 좌파는 그걸 축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덕적 잣대 들이대지 마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왜 사람들이 이제 지쳤는지 우비 바와리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건 어제 막 나온 소식이에요. 듣고 싶으신가요? 한번 볼게요. 이 아름다운 젊은 가족을 보세요. 이들은 스웨덴 부부와 그들의 두 스웨덴 아이들이에요. 이 남자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경찰관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스웨덴 남성이 노르웨이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를 팬존에서 관람하던 중 아프리카인 갱단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저는 그 나라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네요. 그는 비번 경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번 경찰관이었고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단지 축구 경기를 보러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다양성. 이게 바로 다양성이 모두를 죽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토미 로빈슨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이건 영화 시티즌 비질란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일어납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네덜란드 대 모로코 경기가 아니라 네덜란드에 사는 모로코인들이 모로코가 네덜란드를 이긴 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축하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모로코인들입니다. 여기는 모로코가 아닙니다.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나라에서조차 자기 팀을 응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살해당하는 겁니다. 살해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말을 하나 할게요. 사실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제 바로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15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15살 소년. 이 아이입니다. 멜버른 북부에서 충격적인 갱단의 공격을 받은 후 병원 밖에 찔린 채 버려져 죽도록 내버려진 일입니다. 전체 영상은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리포트 전체는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사건에서 호주인은 단 한 명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 아래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는 댓글, 호주인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서로 죽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우리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신경 쓰입니다. 완전히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건 강력한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심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한 그런 의지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어인 우르두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을 때는 무능한 지도자를 그 나라의 수장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를 보든 영국이든 어디든 그래서 영국이 총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 평범하고 온건하고 평범한 정치인들입니다. 서구 세계 어디를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똑같습니다.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번영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국 축구팀을 응원하다가 자국민이 자기 거리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무능한 정치인들, 우리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